한 사람이 만들 때보다는 그것을 같이 만들 때 또 도움이 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워크숍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맞아요. 온라인 환경에서 한 명이 퍼실리테이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2명 혹은 3명이 붙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팀을 좀 구성해야 할까요? 우선 메인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정보와 의견을 내고 그것이 잘 처리되어서 원래 예정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의 그 흐름,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제 요즘의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의 상황은 그 온라인 플랫폼, 뭐 예를 들어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뭐 뮤럴, 미로, 뭐 멘티미터 이런 등등 이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도구들이 아직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도구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에 있어서 그건 이제 한두 명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에 다른 여러 명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한두 명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체를 붙잡아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역할의 분담이 일어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 퍼실리테이터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교해서 온라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 코 퍼실리테이터에게 네. 퍼실리테이터,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컨텐츠나 그 메인 테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코 퍼실리테이터는 그것을 작동하도록 돕는 플랫폼이나 도구들 그런 것에 대한 사용의 편의, 그 다음에 친숙성 그것을 높이는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역할을 분담하면 훨씬 서로 자유롭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에는 온라인 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포스트잇에 써서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걸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막 뒤죽박죽이고 이럴 때가 많은데 물론 메인 퍼실리테이터도 필요하면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또 코어 퍼실리테이터가 같이 도와주면 이제 손이 모자랄 때니까 그럴 때에는 그런 이제 손을 좀 늘려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어떤 정리를 해내고 뭐 그런 걸 하는 데에서도 그다음에 어떤 도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만들 때보다는 그것을 같이 만들 때 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중에 중간에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넣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판단할 때 지금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질문 셋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 그 질문 셋을 이제 코 퍼실리테이터에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짠 하고 이제 그걸 제시하면 훨씬 매끄러운 그런 퍼실리테이션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오프라인에서의 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보다 온라인에서의 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에서는 거의 다 시야에 모든 그 한 방에 있는 회의장에 있는 전체 인원이 파악이 되고 필요하면 나머지를 센싱해서 놓지 않은 채 거기에 가서 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다른 소그룹에 가 있으면 다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것이 효과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죠. 온라인에서 할 때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코어 퍼실리테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적으로 지금 다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친숙성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인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런 온라인 회의 툴 자체의 특성상 뭐 다시 말해보면 실은 이 화면 하나의 크기 안에서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시야의 크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아진 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한계를 코퍼실테이터와 함께 협력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오프라인에 비교하여 메인 퍼실리테이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 퍼실리테이터와 협력하는 역량이 굉장히 추가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친숙성을 먼저 높이는 것, 그래서 본인이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경험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자로서의 경험도 갖고 있어야 참여자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로서의 경험이 다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은 그런 경험이 거의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풍부하게 갖는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퍼실리테이터와의 협력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협력하는 능력, 그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그와 역할을 잘 나누고 그분에게 또 적절한 역할을 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코어 퍼실리테이터들에게는 오프라인과 비교해서 어떤 역량들이 좀 요구될까요?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잡고 가는, 결국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은 그 그룹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어떤 원하는 결과와 목적을 이루는 것, 그거죠. 그것이 이제 메인 포커스라는 걸 이제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서포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의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 근데 온라인에서 그것을 할 때에는, 리모트 상황에서는 이게 대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퍼실리테이터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게 그만큼 의존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프라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에서 메인과 코어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로 들리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 협력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역할을 명확하게 서로 사전에 정의하고 나누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툴이 어떻게 더 유용한지에 대하여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겨날 수 있는 이제 임기응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지에 대하여 프로토콜을 좀 미리 맞추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와 달이 있고 여러 가지 톰과 제리가 있고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네. 온라인 회의에서의 메인과 코어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그러게요. 저는 그냥 손잡고 있는 소년 소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 입학한 그 소년 소녀 같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수천 번의 그런 워크숍을 진행한 사례가 누적되었었지만, 지금 리모트 상황에서는 저도 별로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많이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한 거와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코어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코어 퍼실리테이터도 또 초등학생 같은 느낌? 근데 둘이 손잡고 가면 되게 보기 좋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